안녕하세요. 먼저 유니스트가 과학기술원으로 출범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에서는 4번째로 과학기술원이 됐고요. 사실 개교 때부터 바라던 수건 사업이었죠. 예, 사실은 개교 때는 저희가 과학기술원으로 전환을 할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과학기술대학교로서 이제 사명을 다해 쭉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연구력을 인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는 좀 더 그 의미 있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거를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예. 성공을 하신 거군요. 예, 성공했다고 성공했습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또 유니스트 설립부터 함께한 개교 멤버로서 정말 또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원래 조모지 총장님이 이제 한 분 계셨고요. 네. 교수님들 중에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예. 처음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보니까 학생도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교수님은 물론 안 계셨고요. 정말 열악했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계셔서 이제 그러면서 내년에 개교를 하라 그러니까 참 황당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전력을 다했고 또 하늘이 사실은 좀 도와줬죠. 건설이라는 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건설 현장에서는 비가 오면 다 건설이 다 중단됩니다. 네. 그런데 그에 따라서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3일밖에 공사가 중단이 안 되고 할 수 있어서 저희가 2009년 3월에 무사히 이렇게 개교할 수 있는 정말 하늘이 도운 거죠. 예, 정말 그렇게 그 됐습니다. 의미가 참 남다를 것 예. 같습니다. 또 더욱이 과기원으로 출범을 하면서 초대 총장이 되셨습니다. 부담도 정말 되시겠지만 포부도 그만큼 크실 것 같은데요. 유니스트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울산과학기술원 초대 총장이라는 초대에 상당히 방점을 찍어주시는데요. 네. 저는 그냥 유니스트의 3대 총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과학기술원으로 저희가 이제 전환이 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 비전은 저희가 개교해서 지금 6년 반 정도인데요. 지나는 동안에 변한 거 없습니다. 앞으로 안 변할 겁니다. 저희 비전은 저희는 이공계 특성화대학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은 이제 더 이상 국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스마트폰 특허 기술에서 보듯이 삼성과 애플이 정말 그게 국내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과학기술은 세계적이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세계적 과학기술. 또 저희가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 1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선도대학으로 가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대학.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하는 연구는 반드시 인류의 삶에 공헌해야 되는 그런 숭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은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대학이 꿈입니다. 이제 그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1차적인 목표를 2030년까지 세계에서 이제 연구 10대, 연구 10위 안에 들어가 보겠다는 그런 1차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네.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 있는 동안에 유니스트 하면 이렇게 머리에 탁 꽂힐 수 있는 그런 연구 브랜드를 한 10개 정도 한번 만들어 10개 볼까? 정도. 예, 네. 10개 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의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집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과기원 출범이 유니스트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일 겁니다. 이번에 2016학년도 입시에 수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4대1, 5대1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는 거의 뭐 9대 1을 넘어서 거의 10대 1에 가까이,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은 네. 셈이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원으로 전환이 된 게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먼저 잘 알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 학교가 뭐 인정을 받은 거겠죠. 네. 예. 학생들의 수준은 어떤가요? 학생들 수준이 이제 그 지원율보다가 더 중요한 게 학생들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수시 면접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났는데 교수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뭐 예년에 비해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 그런데 이제 우선 이런 지원한 학생들이 다른 데도 다 지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얼마나 등록을 우리 학교에 많이 하느냐, 네. 이제 그게 앞으로의 이제 관건이겠죠. 저희.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과기원으로 전원이 되면서 360명으로 학부 정원이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또 기재부에서는 입학 정원을 더 줄이라라는 또 요구도 있었고요. 예산도 꽤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이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가장 지금 뼈아픈 저희가 꼭 넘어야 되는 그런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360명이라는 거는 여야 합의 또 정부에서의 미래부에 정부가 다 합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이게 360명. 이제 그랬는데 미래부 예산 이제 그 과정에서는 이제 360명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기재부에 넘어가면서 이제 기재부에서 200명으로 줄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근거로 200명을 도대체 줄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니네 이제 새로 시작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광주과기원이 이제 지스트라고 네. 그럽니다. 광주과기원 또 대구 경북과학기술은 디지스트라고 그러는데 거기 학사 과정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연구기관으로 있다가 이제 학사 과정으로 도입을 하니까 그게 이제 200명입니다, 지금. 거기에 그럼 맞춰서. 그런데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게요. 광주과기원 지스트의 교수님들은 지금 그냥 한 120분 정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디지스트는 한 90분 이제 정도. 저희는 지금 280명입니다, 교수가.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이제 200명으로 줄여라. 그래서 제가 저희는 지금 벌써 초등학교로 따지면 6학년으로 몸집이 이렇게 불어나 있는데 이거를 1학년 새로 시작한다고 1학년 유니폼을 맞춰가지고 여기에다가 맞춰라. 이게 말이 되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희가 이제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178억을 그냥 확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부 상임위에서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147억까지는 회복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예산결산 예결위 거기가 이제 통과가 돼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가서 의원님들 여야를 불문하고 저희는 갑니다. 앞으로 큰 산이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업소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정원을 어느 정도로 그러면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360명입니다. 360명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360명.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그거는 그 기재부 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200명을 하게 되면 저는 전혀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학교에 욕심도 그렇게 많이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캠퍼스나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투자해온 그런 모든 거를 감안했을 때 저희 학부 정원은 한 400명에서 한 500명 그 사이 그 500명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기숙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400명에서 500명 정도 그렇게 또 500명 이상으로 뽑을 생각도 욕심도 전혀 없습니다.
뭐 예산 문제는 뭐 아직 개선의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으니까 예, 조금 남아 네, 있습니다. 조금 지켜보도록 예. 하겠고요. 유니스트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뭐 우수 학생 유치는 물론이고요. 또 우수한 교수를 영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그 어느 대학의 수준을 얘기를 할 때는 그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의 수준을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생도 필요하고 뭐 학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대학을 만들 때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되라. 그러면 그건 교수 수준입니다. 교수님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지난 한 6년 반 동안에 가장 심려를 기울였던 게 또 그 교수 이제 초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울산시에서 저희가 이제 매년 100억씩 하고 또 울주군에서 50억씩을 이렇게 지원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 펀드가 우리 지금 현재 그 외국인 교수님들, 네. 그 유명한 분들입니다, 다들.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 유니스트에 초빙해서 여기에 이제 연구를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 줬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돈 갖고는 그분들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주 뭐 저희는 현명하게 활용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초 연구하시는 분들, 요즘 우리나라 노벨상 때문에 국민들 굉장히 속상해 네, 계시잖아요. 예, 실망도 네. 하고. 그런데 그거는 저는 그게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부터 뭐 한 작년, 재작년서부터 좀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 IBS, 그래서 기초과학연구원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초과학연구원 쪽으로 예를 들면 카이스트나 포스텍이 이제 4개 사업단을 이렇게 유치를 했고 저희 유니스트하고 서울대학교가 3개 그 사업단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반밖에 안 되는 이런 그 대학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뭐 유치를 하니까 네. 뭐 부러움도 사지만 또 뭐 시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외국의 유명한 교수님들을 초빙해 올 수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기자재입니다. 네. 이게 이공계는 특히 이게 그 분석 장비 뭐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여기에 초창기에 저희가 정부에서 펀딩, 그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을 여기에다가 거의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뭐 새로운 이런 교수님들이 오신다든가 외국에서 석학들이 이렇게 방문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학교를 돌아보고 나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 연구 그 시설입니다. 연구 시설. 정말 세계에서 최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또 최근에 샀기 때문에 네.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네. 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그 인프라를 저희가 잘 갖춰 놨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유능한 교수님들을 저희가 모실 수 있었던 그런 뭐 비결이죠. 원동력. 네. 예,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네. 예. 카이스트, 뭐 지스트, 디지스트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뭐 기존 과기원들과의 경쟁이 정말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유니스트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굉장히 그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는 차별화를 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신임 교수들이 오면 항상 물어봅니다. 뭐 이제 학부를 다 기라성 같은 데 나왔죠. 뭐 그래서 뭐 서울대학 출신, 서울대학 하면 뭐가 생각나냐? 카이스트는, 그럼 포스텍은, 포항공대는. 그런데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냥 다 좋은 대학입니다. 사실 그 3개 대학은 엄청난 대학입니다. 네. 예,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만큼 특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시작하면서, 야, 우리는 저렇게 가면 안 되겠다. 저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니스트 하면
이렇게 머리에 탁 이렇게 떠오르는 뭐 그런 그 브랜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저희한테 가르쳐 준 게, 저희 이제 2차 전지 분야입니다. 요즘 뭐 2차 전지 많이들 스마트폰에도 쓰시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이제 전기차 시대가 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그게 뭐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해서 했던 거는 아니고요. 조재필 교수라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초빙을 하게 됐고, 그분이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스트의 그 2차 전지 그룹은요, 교수님들이 9분이 같이 계세요. 그리고 모든 연구원들을 다 합하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그룹은 미국의 MIT, 스탠포드, 다음에 유니스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거가 그렇게 정말 그 굉장한 성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전략이다. 이제 그렇게 그걸 하고, 저희한테도 이제 2차 전지 같은 분야가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목표로 삼고 있는 2030년까지 글로벌 탑 10 대학으로 가겠다는 게 그 가능성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취임식 때도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유니스트에는 그런 연구 브랜드, 중요한 연구 브랜드를 한 10개는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저도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유니스트가 이제 설립 7년 차입니다. 뭐 유니스트가 뭐 차세대 에너지 그리고 첨단 신소재 분야 등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2차 전지 그 에너지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특히 이제 그 2차 전지는 앞으로 그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고, 이제 그거가 저희가 운 좋게도 이제 흐름에 저희가 이제 맞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으면 이거를 연구하시고 주도해 나가실 교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운 좋게도 조재필 교수라는 아주 걸출한 연구자를 한 분을 이제 초청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분이 다 저희 2차 전지 그룹은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2차 전지 플러스 저희가 요즘 왜 뭐 태양 전지 이런 거가 이번에 최근 들어서 저희가 태양 전지 이게 이제 효율이 아직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율이 좀 좋으면 경제성이 훨씬 있게 됩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제 거기에 세계 그 기록을, 1등 기록을 갖고 있는 교수님을 석상일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분을 요번에 얼마 전에 또 저희가 이제 초빙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오일허브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뭐 오일허브 사업은 이제 처음 저희가 시작했을 때 경영학부를 어떻게 특화를 시킬까를 갖고 한 3년 고민했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울산은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니까 이제 이렇게 물동량을 보니까 부산은 전부 컨테이너 위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원유를 수입해서 그다음 이제 그거를 정제해서 또 뭐 한 60-70%는 또 수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액체 물류항입니다, 소위. 그래서 저기에 우리가 뭘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침 이제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을 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저희가 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북아 오일 허브라는 거는 이제 탱크 터미널들을 많이 짓거든요. 지금 여수에도 짓고 있고 저희 울산에도. 그런데 그 탱크 터미널 사업만 하면요, 그러면 창고밖에 안 됩니다. 이제 원유를 그냥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차이나 에어, 그러니까 중국에 그 여수에서 이제 그 탱크를 만들어서 이제 이제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원유를 비축을 해뒀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거는 뭐
중국 측에서 보면 뭐 잘못된 게 아니죠. 그냥 비축 기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한번 집어넣은 거를 빼가지를 않는 거예요. 비축으로 생각하면. 네.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허브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물동량이라는 거는 계속 새로운 그 선박들이 들어와서 하역하고 또 새로 싣고 나가고 이렇게 많이 이게 있어. 이제 저희가 트랜잭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가 이제 많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최선료 뭐 이렇게 받고 네.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창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공부를 했고 외국에 이제 런던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가보고 해서 저희가 우리가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이 잘 되려고 그러면 네. 이거는 창고 갖고 안 된다. 이거는 탱크 터미널 갖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트레이딩 개념을 이제 트레이딩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오래 전에 한 5년 전서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이제 트레이딩이 중요하다. 그러면 트레이딩을 하려면 트레이더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아는 그 트레이더들이. 그럼 그런 교육들을 계속해서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트레이더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다른데 뭐 서울대학교 네. 뭐 해서 뭐 고대 뭐 연대 다 이렇게 여기 경영대학원 또 뭐 경영학부에 보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 대신 이제 특화를 시키는 게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뭐 ECT 이제 저희는 ECT FE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 에너지 이게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상품 거래 또 거기 플러스해서 요즘은 선물 거래들을 많이 합니다. 선물 옵션 뭐 네. 이런 그게 이제 그 수학입니다. 그 안에 들어보면 굉장히 고도의 수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저희 수학과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접목을 시켰고 그게 이제 뭐 나름 그래도 이제 성공을 해서 네.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도 저희 학교 잠깐 다녀가셨을 때 그 트레이딩 센터에 다녀가셨어요. 네. 그 개인적으로는 조금 섭섭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잖아요. 근데 거기만 이제 들으셔서. 네. 뭐 오일 허브 사업이나 뭐 2차 전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최근에 유니스트가 3D 프린팅 차의 부품 생산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유니스트가 갖고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요즘 이제 3D 프린팅이 굉장히 이제 핫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그 3D 프린팅에도 이제 몇 가지 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우리 울산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량화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돼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그 폭스바겐에서도 네. 그 연비를 속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지 네. 않습니까? 만약 그거를 그 차체의 그 중량이 가벼웠다고 그러면 그거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 플러스해서 BMW에서 뭐 BMW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BMW에서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데 i3라는 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부 복합 재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그걸 알아보니까 독일의 프라운호퍼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프라운호퍼에 있는 이제 ICT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ICT가 아니고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화학기술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개발한 거를 그 BMW i3에 적용을 해서 기술 이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BMW에 그거를 접근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프라운호퍼에 하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프라운호퍼를 컨택을 했고 저희가 이제 아마 요번 그 겨울 내년 상반기에 그 프라운호퍼 울산 분원을 여기 만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3D 프린팅을 갖고 이제 경량화 이런 그 복합 소재를 갖고 이제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제가 훨씬 더 관심을 조금 더 갖는 거는 그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네. 거고 또 분야는 바이오 3D 프린팅입니다. 예, 말들은 바이오 3D 프린팅을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할 때 보면 동물 그 마우스 생쥐들 네, 뭐 네. 많이 보셨잖아요. 텔레비 같은데. 이제 이 바이올로지스트들이 그 연말 되면 항상 제를 지냅니다. 그게 동물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이게 심적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보통 신약 개발하는데 한 15년에서 기본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이거를 가는 그 제약회사가 없습니다. 그거가 너무 돈이 네.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국적 그런 제약회사에서 이제 가능성이 많이 있으면 이제 그 M&A를 해서 넘기고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바이오 3D 프린팅을 갖고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줄기세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갖고 예를 들어서 간을 이제 제 간을 만드는 거죠. 예, 줄기세포를. 제가 무슨 뭐 간암이나 이런 게 문제가 네. 있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는 제 간하고 이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이제 그 동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아직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불완전하더라도 한 반 정도만 이 기능을 발휘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신약 후보 물질이 있으면 먼저 여기에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해가지고 여기를 통과했다. 그러면 뭐 한 3개가 통과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3개를 갖고 이 동물 실험부터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예. 듣기만 그래서- 해도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방향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의 헬스케어 디비전에서 엄청난 회사잖아요. 매출도 엄청납니다. 네. 저희하고 똑같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방향이 보니까 너무 똑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유니스트가 선두 주자가 되기를 예, 저희가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뭐 네. 좀 더 이렇게 앞서 나가고 저희가 네. 뭐 전략이 있습니다. 예,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면 그런 기술이 먼저 개발이 되고 하면 아마 그 GE의 CEO가 저희한테 오겠죠. 네. 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서운하게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 뭐, 울산에서는 유니스트의 울산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부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서운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6년 반 동안 저희가 이 대학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대학으로 네. 괜찮은 이렇게 매력적인 대학으로 만들까 해서 정말 거기에 온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슈퍼맨이 아닌 이상 이제 이렇게 약간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번에 이제 과학기술은 이렇게 출범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좀 이제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 기업혁신센터 네.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만들 계획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저희 이제 울산 지역에 있는 그런 패밀리 기업을 적어도 한 100개 이상 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100개 이상. 왜냐하면 서로 이게 뭐 요즘 소통이 중요하다. 네. 서로 좀 알아야 됩니다. 저희는 울산에 있는 기업들을 자세히 잘 모르고 또 울산에 있는 기업들은 뭐 유니스트는 뭐 문턱이 뭐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실 것 같아서 이런 이제 소통의 장을 좀 뭐 이렇게 마련을 해서 서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이제 발표도 하고 또 그쪽에서 그 기업에서 그런 애로 기술이 네.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을 선정을 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소통해서 나가고 하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이미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울산이 요즘 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기존에 있는 3대 주력 산업은 뭐 그래도 이제 구조 조정해서 이렇게 가면 뭐 될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거는 신성장 동력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뭐 그거를 저희가 자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우리 경영학부 내에 그런 미래 산업 그런 전략 연구소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또 미래 산업 전략 포럼 같은 것도 한번 운영해 볼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소통을 좀 많이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어떤 예.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일본에서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참 상당히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또 과학 인재를 계속해서 육성하는 입장이시고요. 이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려면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언제쯤이면 또 나올 수 있냐고 또 물어보시는 네. 분도 계시잖아요. 결국은 저희 이제 우리 국민들 뭐 저를 포함한 연구자들의 자세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그 생각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50년간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네. 5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도 50년 전에는 여기에 뭐 주력 산업은 고사하고 뭐 제가 어디 보니까 한 7만 5천 명 정도 사는 조그마한 어촌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 50년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뭐 자동차 뭐 해서 이런 주력 산업들이 이렇게 있고 인구도 120만이 됐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그거를 한번 저희가 돌아보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외국 가서 참 그 기술자들 그 기술을 얻어 갖고 올 때의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는 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결국 그 사이에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있었던 거죠. 노벨상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 갖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는 퍼스트 무버로 네. 가는 그 선도자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다, 네. 아직은. 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래도 이런 조금, 네. 길을 저희가 꾸준하게 가면 뭐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연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게 이 길을 투벅투벅 가다가 보면 좋은 상도 있고 뭐 그럴 네, 것이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그 유니스트에는 저희 학교에는 요즘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포항공대는 어디 출신이 먼저 최초의 노벨상을 받느냐를 갖고 노이로제에 걸려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게 누가 먼저. 그게 아니라 네. 저희는 저희 캠퍼스에는 그 브릿지가 다리가 9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릿지에 그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을 위해서 네. 이제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거나 노벨상급의 그런 그 중요한 연구를 업적을 남긴 우리 그 출신들을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다 하나씩 붙여주려고. 그 면에서는 저희는 그 질보다는 양을 좀 녹심을 한번 내볼까. 그럼에도- 9명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유니스트에서 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을 뭐 시청하고 계시는 또 울산 시민들께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과기원으로 전환되는 데는 울산 시민들의 정말 적극적인 지원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가 그 시민들의 그런 울산의 긍지, 울산하면 유니스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긍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울산시 또 울주군에서의 지원 그 해주시는 것도 저희가 요긴하게 쓰고 있으니까 계속 지원해 줄 거를 이 시간을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니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집니다. 울산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